옛날에 제가 릭 룰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 거 있죠? 네네. 나는 은과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금과 은이 오르게 되면은 불행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금이 완전히 올랐다는 거는 세계가 불황이고 전쟁이고 팬데믹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금과 은은 형제라고 하는데 호황일 때 은은 오르는 거예요. 은은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 사장님, 네. 오늘은 은 시리즈 대미를 장식할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은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제가 계속 은 사세요, 은이 이렇게 해서 좋아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은의 단점 같은 것도 주의할 점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들어봤어요? 양자 컴퓨터? 한때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게 구글에서 뭐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구글 주가가 막 치솟고 그랬었죠. 10년 전에는 잘 모르는 개념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은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그 연산을 엄청 해야 되니까 전기가 엄청 필요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연세대 교수님이 양자 컴퓨터로 쓰는 건 요만한 데이터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해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계에서 네. 이걸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카이스트하고 연세대밖에 없다고 하여튼 자랑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뭐 좀 알아봐줘. AI도 나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알아봐줘.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50만, 100만 개도 동시에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알려줘가 아니라 서울시 인구가 어떻게 되고 남녀 분포가 어디 동마다 지역마다의 남녀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이름이랑 뭐 전화번호 한꺼번에 다 나올 것 다 같은데요? 나오는 거지. 네. 장난 아니죠. 또 딴 데로 샜어요 지금. 네. 지금 은 얘기하니까 은으로 네. 이제 마무리를 질 텐데요. 네. 옛날에 제가 이제 영상에 릭 룰이라는 사람을 좀 보라고 말씀하셨었죠. 얘기한 거 있죠.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은과 금을 많이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저예산으로 많이 구입을 해서 행복했다. 금과 은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계속해서 금과 은을 저가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네. 나는 금과 은이 많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내가 예측한 대로 금과 은이 오르게 되면은 불행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죠? 자기가 많이 샀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나 같으면 막 좋아서 네. 오 내가 산 게 이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말이 맞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실물금,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이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의 자산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보험이 뭐예요? 어려울 때 쓰는 거잖아요. 네. 금과 은이 어떨 때 오르죠? 요즘 더 그렇게 보이는데 믿을 곳이 별로 없을 때 그죠. 금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예상한 대로 금과 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는 그 사실은 전 세계가 불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금도 사고 은을 사면서 행복해 있던 그 나날을 지냈는데 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은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완전히 올랐다는 거는 세계가 불황이고 전쟁이고 팬데믹이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금과 은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그분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 시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트럼프가 더 촉진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전혀 공감하지 않았는데 네.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금과 은이 정말로 많이 오른 세상은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경제가 잘 되고 호황인데 왜 금을 사놓을까? 그게 아니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는 거고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죠. 미리 준비해라. 네. 이런 세상이 오면 미리 준비해라. 보험처럼. 그렇죠. 보험처럼.
자, 이제까지 제가 은에 대한 예찬론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미래 산업이고 금이 오르려면 개인이 아니라 산업재다. 개인이 평화롭게 은을 살 수 있는 때가 행복할 때다. 네. 나중에는 개인은 은이 없어서 은을 살 수 있을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은이 많이 오를 것이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사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성 씨 은 가지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어때요? 무거워요. 무겁지? 네.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맨날 이걸 치러서 네. 막 오고 그러니까 진짜 우성 씨가 뭐 덩치도 있고 이거 아닌데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죠. 네네. 바로 그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어떻게 있어요?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소비자분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특히 금하고 은을 살 수 정도의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정말 생활고에 있는 분들, 가족끼리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나오면 저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저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유, 금은 가격에 비해서 요만큼이니까 보관하기도 편하니까 금을 사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금 요만큼에 은은 이만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일까요? 돈일까요? 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근데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번거로움과 불평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과 은은요, 금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다르지만은 보통 금은방이나 금을 하시는 분들 이를 보면은 금이 거의 90%예요. 그리고 은이 10%예요. 10%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사고 파는 가격이 갭이 커요. 심지어는 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은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은 위험하다.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샀는데 팔 때 되면은 값도 별로 안 쳐주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은의 가치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요, 금보다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진짜 혼자 날아가요. 형제인데 금값이 막 올라가서 얘가 서운해했어요. 사람들은 형만 볼까. 네. 근데 얘가 한번 성질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투더문 빡 하고 올라가요. 얘 가만히 있어요. 네. 쟤 어디 갔어? 이럴 정도로. 은의 성질이에요. 그게 8, 9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갑자기 투더문 됐다가 갑자기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져요.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을 투자하는데 좀 터부시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금값도 이렇게 올라간 게 갑자기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미국에서 달러를 너무 발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됐고, 그걸 전 세계에서 팬데믹 때문에 똑같이 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돈을 많이 뿌린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금리를 인상해서 회수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어떻게 다 회수가 되겠습니까? 5년 만에 있을 일을 6개월 만에 해버렸으니까 금과 은도 거의 5년치게 오른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은 같은 경우에는 사고팔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이게 한 번 올라서 정도 되면 이게 줄어들어요. 심지어는 은이 고갈되고 주문을 안 받으면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오히려 사는 분이 윗돈을 줘서라도 나는 은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윗돈까지 주면서 은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산업. 내가 항상 얘기해요. 은은 미래산업. 산업체에서 쓴다. 은이 많이 사용된다면 그게 뜻이 뭐예요? 금값이 오른다? 은값이 오른다.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체에서 은을 많이 사용해서 은값이 오른다고요? 산업체에서 은을 왜 많이 사용하죠?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사겠죠? 그러면 호황이네요? 근데 이상하네요. 금과 은은 형제라고 했는데. 그래요. 똑똑해졌네? 금과 은은 형제라고 네, 하는데 금과 은의 특성은 언제 오르는 거예요? 불황일 때. 그렇죠. 불황, 팬데믹, 전쟁, 기아 이럴 때 오르는 게 안전자산인데 네. 은이 산업재고 호황일 때 은은 오르는 거예요. 산업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은은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하나는 뭐냐? 원자재로서의 은, 산업재에 쓰이는 은, 그리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바와 장신구, 뭐 은수저, 은밥그릇, 은 뭐 이수신 장군, 거북선, 집집마다 다 있죠. 은수. 그런 거에 대한 이게 다른 거예요. 산업재에서 호황일 때의 은의 성격과 안전자산인 금의 성격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형 따라가. 금이 오르면 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또 뭐냐면 얘는
지금 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네? 산업재에서 사용하니까 올라가네? 뭐 이런 느낌. 금은 산업재에서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겠죠, 하죠. 해요. 금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계에서 얘네들은 어느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서 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요거 참 재밌고 남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찝어낸 거예요. 요런 것도 있으니까 네.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어야죠. 네. 은 시리즈의 결론. 오. 은은 앞으로 네. 많은 인기를 끌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어떤 방송 매체들의 쇄도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네. 그냥 이렇게 문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은에 관심이 있는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재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원자재로서의 어떤 경제의 개념으로서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도 이제 지금 우리 선진국인가요? 그쵸. 저는 아직 선진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 선진국이라고 하죠. 네네. 선진국일수록 발달되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 금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은방의 개념으로서 네. 사고 팔고 했는데 이제는 거래소의 개념이 되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철금속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철을 제외한 금속. 뭐가 있어요? 금은 그리고 또요? 예. 알루미늄. 네. 저번에 리튬. 보통 그 비철 금속으로 따지면 이제 일단 금, 은은 따로 구분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텅스텐, 구리, 네, 텅스텐, 아연 구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비철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자재를 얘기를 네. 하는 건데요. 원자재들을 쓰는 게 산업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재미교포 분들이나 특정 회사의 선물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영어도 좀 잘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펀드 같은 것도 하시고 선물로서 구리도 미리 예측해서 가격을 내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유망한 직종입니다. 영국에 이게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런던 비철금 금속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해요. 거기서 모든 비철금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런던에 있는 비철금속이라는 그 회사에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구리, 아연, 텅스텐 같은 거 수입을 하고 네. 업자들한테 또 이걸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곳에 좀 우리 젊은 금과 은에 관심을 갖고 비철금속에 관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가 밝은 은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 은, 비철금속 뭐 이런 쪽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